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 우수종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기하에 대한 정밀 분석으로 찾아왔습니다. 일단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 기하의 선택자가 많지는 않죠. 여러분들 이거 보는 것도 없다고. 기하까지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요. 기하의 선택자가 많이 없고요. 이 기하 같은 경우에는 미적, 기하, 확통 중에서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역할인데 이번 수능의 특징은 이건 것 같아요. 미적, 기하, 확통의 유불리를 없애고 싶었어요. 미적이 등급컷이 너무 낮게 나오고요. 확통은 너무 높게 나오고 기하는 딱 중간에 낀 상태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유불리를 없애고 싶다. 그래서 기하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난이도를 확 띄웠습니다. 기하 같은 경우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개월 통틀어서 제일 어려웠다, 기하가. 기하 중에서 제일 어려웠고, 미적이랑 비교하더라도 난이도가 그렇게 뭐 큰 차이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 등급컷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미적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 같다가 일단 선생님이 기하에 대한 총 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문항 번호 한번 볼게요. 자, 문항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2차 곡선 이거 다 안다고. 공간도형 평면 벡터가 이게 두 개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메인이 되는 문제들은 당연히 28, 29, 30번이 될 것 같고요. 미적이라는 차이점은 이거 같아요. 3점짜리에서 미적처럼 한 문제 복병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 이 세 개가 좀 어려웠다. 보통 이거 두 개 어려운 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럼 2차 곡선이라도 조금 풀만하게 나와야 되는데 2차 함수가 지금 단축, 타원이 있었죠. 단축, 그리고 단축이 Y축에 있지 않고, 그치? 얘가 살짝쿵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난감했다. 어려웠다, 29번도. 그리고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죠. 대칭성을 잘 써서 정의를 이용해서 풀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단축이 어긋나 있는 형태고 단축이 표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에는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28번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많이 줬어요. 힌트가. 우와, 다다다다다. 힌트. 너무 정보가 너무 많았고요. 걔를 우리가 뭔가 정리를 해서 요거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합쳐가면서 진행을 해야 문제가 이제 좀 풀렸고요. 그리고 입체도형이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공간도형이 공간을 평면으로 옮겨서 얘가 어떤 평면에서 어떤 모양을 띄우냐, 몇 도의 각을 갖고 있냐, 이게 좀 변환하는데 좀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30번 같은 경우에는요. 평면 벡터에 관한 내용이었죠. 평면 벡터가 나왔고 점도 많이 나와 있고 원도 있고 PQ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얘를요. 정보를 짜집기를 잘 해가지고요. 도형으로서 접근을 했어야 됐다. 도형으로 바꿨어야 됐고요. 그럼 뭐 내적이 갖고 있는 기하적 의미를 알면 조금 더 수월하게 되고 내적에 대한 해석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중요한 게 P는 정점이었다. Q가 동점이었고 P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었다라는 걸 눈치채는 게 이 30번 문제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말은 요 정도 했고요. 뭐 당연히 이 3점짜리도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4점짜리 어려웠고요. 29번 자체도 기존의 기하와 다르게 조금 난이도가 좀 더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오늘 같이 분석할 문제는요. 28번과 30번이고요. 28번 문제로 찾아올게요. 자, 28번 문제입니다. 뭔가 정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천천히 한번 가보면 A, B가 4고요. C, D가 4입니다. 이상하게 나왔네. 여기가 4래요. 자, 그 다음에 BC랑 BD가 나왔고요. BC가 얼마냐면 2루트 5고요. BD가 또 2루트 5다라고 나왔습니다. 요 2루트 5는 이따가 좀 지울게요. 그림이 복잡하니까. 지금 중요한 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면체 ABCD가 있고 점 A에서 직선 CD에 내린 수선을 H라고 부릅니다. H라고 부르고요. 평면 ABH와 BCD는 또 서로 수직이래요. ABH랑 BCD가 서로 수직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리게 됐을 때 수직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3수선 정리로 얘가 또 90도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잠깐만 스탑. 얘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되죠. 그럼 여기의 길이가 얼마? 2가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또 직각이기 때문에 고라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때리시면 요만큼의 길이가 또 얼마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까? 4가 되는 거 또 파악할 수 있겠죠. 따라왔나요? 요만큼 길이가 또 뭐가 된다? 4가 된다. 잠깐만요. AH의 길이가 또 나왔습니다. 요만큼의 길이가 또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4라고 나왔어요. 그 소리는 지금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결국? 정삼각형이 된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을까?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자, 문제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삼각형 ABH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한, 지금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고요. G를 기준으로요. ACD와 뭐하게? 접하는 구를 S라고 부른대요. 접하는 구. 얘랑 접하게 세팅을 했대. 그럼 접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서를 쫙 내리겠지. 접하게 됐다. 자, APG가요. 2분의 파이인 9 위에 모든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T라고 하는데, 그럼 느낌이 오죠. 아, 뭐야. 결국은 요런 식으로 원이 생기겠죠. 왜요, 선생님? 일단 P가 여기 하나는 있겠죠. APG가 90도니까 여기에 P 하나는 있을 거고요. 그럼 이 상태 기준으로 이렇게 90도 내린 지점도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요 원이 되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요, 이 원이 있습니다.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은 원, T가 있고요. 도형 T에 ABC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래요. ABC 위로 정사형의 넓이. 누구? A, B, C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우리한테 구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합니까? 이면각이 필요하겠죠.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거, 요 녀석에 뭐가 필요하고 넓이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요 두 개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면각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평면 ABC 위로의 이면각이 필요하겠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녀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BCD랑 평행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접하는 형태니까 이렇게 90도 나온 상황이니까. 따라서 도형 T와 평면 ABC가 아니라 평행이기 때문에 이 도형 T 대신에 누구라고 생각해도 돼요? BCD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평면 누구? BCD. 평면 BCD와 이면각을 구하면 되겠다. 그럼 평면 BCD랑 이면각, 와, 여기 몇 도 나와 있고 90도 나와 있고 요렇게 90도 내리겠죠. 그럼 요렇게 수선 내렸을 때 요 각도가 90도가 되겠죠.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요 각도가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정보가 너무 많죠. 자, 천천히 하나씩 해보자고요. 첫 번째, 요 반지름부터 먼저 찾아줍시다. 이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쉬운 게요. 얘가 정삼각형이었습니다. 그렇죠? 요 삼각형이. 그러니까 얘 90도 내리면 2등분이 되니까 2가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요 반대가리는 30도겠죠.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요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 1이 되는 거 알 수 있고 넓이는 어렵지 않게 파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의 문제점은 요 세타에 관한 내용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그럼 이 세타를 어떻게 찾을 거냐? 얘를 평면으로 옮겨서 가면은 첫 번째가 얘를 뭐라고 할까? 2라고 할까? 요거 2? 요거 2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요런 식의 상황이 나오죠. 90도 HC 얘를 B라고 부를게요. 지금 정삼각형의 수선을 내렸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똑같은 거 맞아요? 여기를 F라고 잡겠습니다. 여기에 중점에 F가 있었을 거고 여기서 90도라는 수선을 내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여기의 길이 얼마고? 2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여기 2가 되는 거, 여기 2 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뭐 여기 길이도 알고 있습니다. 몇 루트 5? 2루트 5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요 길이를 찾아야 넘어갈 수 있을 거고요. 다음 스텝으로. 그럼 요 길이를 찾기만 하면 되겠네. 이 길이를 찾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닮음 쓰셔도 되고요. 뭐 그냥 하셔도 되고요. 닮음으로 간다라면 지금 빗변이죠?
그 다음에 짧은 변. 그러니까 빗변이랑 짧은 변이 있잖아. 빗변에서 넘어가려면 얼마가 곱해줘야 돼요? 루트 5분의 1을 곱해야 됩니다. 빗변에서 넘어가면 얼마를 곱해야 된다고? 루트 5분의 1을 곱해야 돼요. 이걸 우린 코사인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루트 5분의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요만큼의 길이가 뭐라고? 루트 5분의 2다. 자, 그러면 다시 또 평면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지금 이면각이 되는 거고 우리 얘가 루트 5분의 얼마라고 했어? 2라고 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되겠네요. 얘 반대가리가 2고요. 얘 정삼각형이라고 했어.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될 거야? 2 루트 3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우리 어차피 필요한 게 뭡니까? 코사인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굳이 뭐 얘를 진짜 있는 그대로 여기서 구할 필요는 없잖아. 코사인만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탄젠트 세타를 구해줄게요. 탄젠트 세타 그냥 이거 나눠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눠주니까 탄젠트 세타는 2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5가 나올 거고 지워지고 루트 15가 되겠죠. 자, 아무거나 하나 그려주시고 얘가 1이면 얘가 루트 15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여기는 얼마? 4가 될 거고요.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까? 4분의 1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나네요. 코사인 세타 나왔고요. 넓이가 얼마였니? 파이였죠. 따라서 정사형의 넓이는 넓이 파이에다가 코사인 세타 얼마? 4분의 1을 곱해준 4분의 파이가 정사형의 넓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정보가 너무 많고요. 함수수 정리가 알게 모르게 은근히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체를 평면으로 옮기고 입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면각을 구할 때 지금 원과 우리한테 필요한 도형 T와 평행한 평면인 평면 BCD로 바꿔서 진행하는 거 여기 부분이 조금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얼마? 4분의 파이였고요. 우리 30번으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좌표평면에요. 길이가 10루트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그 위에 두 점 PQ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복잡한 형태의 내적이 뭔가 나와 있고요. 그때 벡터 PB의 크기가 14구, 어떠한 내적 결과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일단요, 우리는 여기까지가 힌트로 끊어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문제의 세팅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이 있고요. 이렇게 A, B가 지름인 형태로 뭔가 등장이 돼 있대요. 이때의 길이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 10루트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Q가 이 원 위에 있는 점인데 얘는 너무 복잡해. 그럼 얘부터 한번 가봐. PB 벡터의 크기가 14래잖아. 그럼 누구는 확정입니까? 이 B의 위치는 확정이고요. 얘 기준으로 크기가 14인 애는 뭐가 됩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4인 원 위에 있는 점이 되겠죠. 그런데 그 P가 어디 위에 있어야 돼? 이 원 위에 있어야 되니까 원 그렸을 때 P가 될 수 있는 점이 몇 개가 보여요? 2개가 보이는 거죠. P는요,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을 거고요. 2가지가 있을 거고요. 뭘로 잡든 간에 상관은 없겠네요. 그럼 얘가 14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요렇게 한번 연결하면 얘가 90도고, 얘가 2가 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일단요, P 같은 경우는 동점이 아니라 정해진 정점이라는 걸 우리는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왔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겠네. 너무 복잡합니다. 일단요, 시점이 통일은 돼 있지만요, 그 시점이 썩 그렇게 편한 구조는 아니야. 그러니까 시점을 누구로? 원의 중심인 O로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얘네들 다 O를 기준으로 다 찢어 갈길 겁니다. 찢어 갈길 건데 잠깐만. 얘 같은 경우는 찢어 갈기더라도 조금 센스, 요령껏 찢어 갈기는 게 좋겠죠. 왜 그러냐면 PA 벡터랑 PB 벡터를 합했잖아요. 따다다다단. 요 녀석 되는 거 맞습니까? 결국 이 PO 벡터의 몇 배가 되겠니? 2배가 될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을
이 P5 벡터라고 하고요. 여기 뒤에 있는 녀석들을요, 다 시점을 5로 통일을 시킬게요. 잠깐만요. 시점을 뭘로 통일시킨다고요? 5로 통일시킬 거라고. 시점을 5로 통일시킬 거면 얘가 P5보다 뭐가 좋아? OP가 좋겠죠. 자, 천천히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 OP 벡터라고 갈 수 있을 거고, 내적. 자, 지금 얘를 찢어 갈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OQ, OP, OB, OP 나오는 거 맞아요? 둘 다 P, OP 벡터가 두 개가 빼기로 나올 테니까 얘를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 OQ 벡터 더하기 OB 벡터 마이너스 2의 OP 벡터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2배의 PQ의 크기의 제곱이 나왔습니다. 아, OQ 벡터 마이너스 OP 벡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크기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녀석도 좀 심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심플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자, 그대로 전개 때릴게요. 아, 잠깐. 전개하기 전에요. 여기에 있는 2랑 여기에 있는 2는 약분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OP 내적 OQ 요거 하나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OP 내적 OP 요거 하나 나올 거고요. 플러스 2 OP 벡터의 똑같은 거니까 그냥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얘 OQ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OQ 내적 OP 플러스 OP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힘들어. 자, 그러면 남아있는 이 떨거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OP랑 OP, OQ 내적이 똑같이 나와 있고요. 내적으로 살아있는 녀석이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로 나온 애들이 있는데 이 크기로 나온 애들을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공짜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공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Q도 어디 위에 있어요? Q도 원 위에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 위에 있다고. 결국은 OP, OQ, OA, OB 크기는 싹 다 반지름으로 똑같다고요. 5루트 2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 크기, 얘 크기, 얘 크기 싹 다 똑같아. 잠깐만. 도도도도도 몇 개? 2개네. 2개네. 지워지겠죠. 자, 그대로 요 녀석 2항 하겠습니다. 자, 2항에서 정리를 하시면 요런 식이 되겠네요. OP 내적 OQ 마이너스 OP 내적 OP 0. 자, 그러면 OP 내적으로 묶어줄 수 있을 거고요. OQ 빼기 OB가 되잖아요. 그럼 얘를 우린 뭐라고 바꿀 수 있습니까? OQ 빼기 OB니까 B Q 벡터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얘가 0이 나와야 돼. 끝났네. 자, OP 벡터랑요. BQ 벡터가 뭐가 돼야 돼요? 내적했을 때 90도가 나와야 돼요. 그 말은 수직이라는 거죠. 뭐라고? 수직이라고. OP가 얘잖아. 그럼 BQ는 얘랑 수직이면 되니까 와우, 얘가 지름이네. 아까 연결해 놓은 게 90도 Q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됐나요? Q의 위치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로 가서 마무리 지어봅시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요. PA가 누구냐면 얘네. 요 녀석이랑요. 그 다음에 QB가 누구냐면 얘입니다. 얘. 두 개를 내적한 녀석의 크기를 구하래요. 얘 두 개 내적한 거 크기 구하래. 내적의 기하적 의미를 알아야죠. 반대쪽으로 뭘 내려서? 수선을 내려서 그 크기의 곱을 구하면 지금 부호가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부호가 상관없으니까 그 길이만 두 개 곱하시면 될 거라고. 자, 볼게요. 잘 봐. 여기서 수선 내리면 정확하게 여기죠. 여기서 수선 내리면 정확하게 Q에 떨어집니다. 맞아? 왜? 지름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우리한테 하라는 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 두 개를 뭐 해라? 곱해라 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H라고 잡는다라면 얘 길이랑 얘 길이 곱해. 그럼 얘 몇 번 곱하면 돼? 얘 하나랑 2번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BH라고 할까? BH. 지금 필요한 게 BH랑 EBH의 곱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EBH의 제곱값을 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찾는 문제야 이제? 얘 찾는 문제로 변할 거고요. 아는 거 정보 빨리 쓰세요. OB의 길이 알고 있습니다. OB의 길이 5루트 2라는 거 알고 있고요. 우리는 요만큼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반대쪽으로 가봐요. 얘 얼마? 5루트 2고요. 얘 얼마? 5루트 2입니다. 우리 얘 필요한 거 맞아요? 끝났네요. 세타라 잡았을 때 막꼭지각이 될 거고요. 요 각을 알면 요 길이 찾을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 값을 찾아야 될 거고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 때리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2배의 양변. 양변하니까 얼마? 50. 분의 양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50 더하기 50이니까 100. 마이너스 대변의 길이의 제곱. 4. 100분의 96이 나오겠죠. 자, 100분의 96. 4로 약분 때리니까 25분의 24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코사인 세타가 25분의 24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인 세타 필요하잖아. 요거 알면 되니까, 그쵸? 사인 세타 필요할 거고요. 25가 얼마야? 아우, 힘들어. 25가 625죠. 24는요, 144랑 4를 곱하면 되니까, 몰라. 그냥 계산해. 4, 4, 16, 4, 2, 8, 96, 8, 4. 그러니까 얼마? 576 나옵니다. 빼니까 4 나오고요. 9 나오고요. 4 나오네요. 따라서 사인 세타가 25분의 7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우리 BH 길이 구할 겁니다. BH는 5 루트 2에다가 사인 세타인 25분의 7을 곱해야 될 거고요. 짠짠하니까 5분의 7 루트 2 되겠지. 우리 얘 뭐 할 거야? 제곱하겠지. 자, 2배에 제곱 때리겠습니다. 25분의 77에 49. 2 나오니까 얼마니? 98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계산해서 쓸게요. 미안해요. 이 BH 제곱의 크기는 25분의 6, 18, 196 나올 거고요. 우리한테 요거 분수에 뭘 구하라고 돼 있니? 합 구하라고 돼 있네. 분수의 합 구하니까 1, 2, 221이 정답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얘 수직 조건만 찾게 되면 문제는 마무리가 되고요. 그 이후에 계산 과정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내용이 조금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중요한 게 원위에 있는 점이라서 이 크기들이 다 똑같았죠. 이거 세 개가. 세 개의 크기가 다 똑같았다라는 것도 파악하셨으면 정답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기하의 선택자가 애초에 없죠. 그러니까 확통으로 가기 싫고 미적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밀고 가셔야 됩니다. 기하 선택자들 솔직히 리스펙해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기하를 선택한다는 게 리스펙하고요.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이런 문제 한번 꼼꼼히 해보시면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공간 도형도 어려웠고요. 평면 벡터 같은 경우도 시점 통일을 해봤자 계산이 많이 복잡했죠. 많이 복잡했습니다. 좀 연습 확실히 해보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답은 221이었고 2026 기하 쉽지 않았다가 최종적인 분석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